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이기명입니다. 위암에 대해서 이것저것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인 암 발병 순위 1순위잖아요. 1순위. 그래서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암인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발견하면 사실 완치가 충분히 가능한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맵고 짠 음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위암이 잘 발생한다는데 식습관이 원인인가요? 모든 암의 발생에 있어서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죠. 선천적인 요인은 유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후천적인 원인은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고요. 짜고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위 점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손상을 일으키면 위가 변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변성을 해서 점점 나빠지면 위암 발생이 증가되는 거예요. 헬리코박터라는 또 나쁜 균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과거에는 한 70%, 요즘 한 55% 정도 있어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도 다 암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사람의 반 이상이 위암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헬리코박터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좀 나쁜 종류의 헬리코박터가 있고, 또 그분의 생활 습관이 좋지 못했고, 또 그분의 유전적인 요인이 좋지 못했을 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헬리코박터균의 검사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내 유전자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님한테 왔죠. 그럼 부모님이 암이 생겼으면 헬리코박터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치료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치료요. 그렇죠. 헬리코박터의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점막을 조금 뜯어서 거기 헬리코박터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기 검사라고 해서 특정한 약을 먹고 숨을 쉬면서 그 숨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해서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헬리코박터가 있었어요. 치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치료해서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료가 완전히 됐는데 다시 재감염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한 다음에 완전히 없어졌냐, 쉽게 해서 박멸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위암을 의심해야 되고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증상만으로는 위염, 소화불량, 위궤양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조기 위암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위암의 증상, 체중 감소하고 그런 증상들은 위암이 진행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면 이미 치료의 시기가 넘은 경우가 많겠죠? 근데 조기 위암일 때 발견을 해야지 조기 치료를 하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가 아주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40세 이후가 되면 나라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암 검진을 해요. 그 국가암 검진에 내시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꼬박꼬박만 잘 하셔도 돼요. 맞아요. 20, 30대 뭔가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증상이 있더라도 이게 그냥 위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20, 30대에서 위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발생 빈도가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기면 위암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게 20, 30대 위암의 특징이에요. 소화불량이거나 명치급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내시경을 좀 자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위염 나고 이런 사람들이 위암이 더 잘 걸릴 확률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염이랑 위암이랑은 관계가 없나요? 예,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위염은 누구나 다 있어요. 위궤양에도 다 되잖아요. 아니에요. 위궤양하고 암은 전혀 다른 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양이 비슷해요. 걔는 본래 위암이었던 거예요. 위궤양처럼 보이는 위암이 있어요. 궤양 같은 게 보이면 이게 진짜 양성 위궤양인지 위암이 위궤양처럼 흉내를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위암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혹시 외과적인 수술 외에 약물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위암은 내시경이나 수술처럼 잘라내는 치료가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근데 약물 치료는 효과가 낮아요. 수술을 했어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수술 이후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2차적인 치료예요. 교수님, 마지막이에요. 아쉽죠? 이 영상을 보시는 위암 환자들 그리고 위암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위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대다수의 위암은. 그리고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나라에서 내시경 하라고 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위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고 위장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위장조영술은 내시경을 하지 않고 이제 조영제를 먹고 위를 갖다가 이제 밖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위장조영술은 진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환자분 중에서 내시경이 하기 힘드니까 위장조영술로 내가 위암 검진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위장 조영술은 조기 위암은 거의 발견이 안 돼요. 2년마다 내시경 검사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